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파란만장한 건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무탈하게, 무난하게, 지루하게 별일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저 특별한 일 없고 별일 없으면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게 땀 흘려서 일하고 퇴근하고 동료들하고 뭐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뭐 혹은 뭐 저녁 밥 한 끼 이렇게 먹으며 이제 고단한 하루를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내는 그 정도의 자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하루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2024년을 참 좀 파란만장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다지 바라지 않았었는데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많았던 탓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5년간을 끌고 왔던 그 사기 사건에 대한 그 형사 이제 재판 판결 1심이 2024년 1월에 있었고, 또 이제 2심과 3심이 3월과 5월 이제 거쳐서 있었고, 그 이후에 5월 이후에 이제 대상포진 걸려서 되게 좀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 이제 주변에 대상포진이 이제 와서 이제 되게 좀 겁이 많이 났었죠. 눈 이제 검은 동자 안까지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이제 안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신경과도 가고 뭐 통증의학과 뭐 여기저기 여러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며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의료 대란 때문에 응급실에 가기도 힘들고 병원도 이렇게 병석이 없어서 되게 왔다 갔다 했던 이제 일을 5월달에 6월달에 겪었죠.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이후에 좀 괜찮아졌나라고 했더니 이제 회사에서도 일이 좀 뻥 터져서 회사가 되게 많이 어려워져서 직원을 한 75% 가량을 이제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좀 많이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이제 제 책 출간도 원래는 이제 8월 중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10월 말로 이제 지금은 밀렸고, 이제 엊그제 다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책을 이제 출간하는 날짜를 좀 미뤄보자라고 해서 한 10월 말 가량으로 정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책 출간도 좀 이렇게 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뭐 제가 여러 이제 분야로 이렇게 나름 그래도 이제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자문도 하고 강의도 다녔던 대학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던 자리도 사라지고 뭐 심사하고 평가하고 자문했던 곳도 이제 또 없어져 버리고, 2024년에는 저한테 좀 여러모로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겼었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고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7월, 8월, 9월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뭘 좀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심각하게 했었고, 또 지금은 유야무야 또 잠시 또 상황이 좀 나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또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이랬건 저랬건 2024년은 1월부터 지금까지 되게 좀 저에게는 좀 정신 없었습니다. 되게 혼란과 충격과 쇼크와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많았었고, 2024년 이제 10월 그리고 11월 12월 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2024년에 좀 벌어졌던 일들도 좀 수습도 되고 또 마무리도 되고 또 조금씩 괜찮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죽으라는 법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참 감사하죠. 지금 이렇게 이 대상포진이 좀 웬만큼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좀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뭐 내려고 했던 책이 좀 미뤄지긴 했지만 출간일이 이제 또 다시 또 정해지고 또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준비하고 또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뭐 실직이나 아니면은 먹고 살 생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고민도 조금 누그러지고, 또 다음으로 또 제가 뭘 하면 살지에 대한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 인생 2라운드 3라운드에 대한 좀 막연하긴 하지만 좀 구상도 계획도 하게 됐다라는 것도 제게 되게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별일 없고 무사하고 무탈하면 크게 이렇게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큰 쇼크와 큰 충격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좀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움직이면서 또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려 하고 이전보다는 좀
괜찮은 상황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다가 또 나아지는 경우도 만들더라고요. 뭐 마냥 안 좋아지고 마냥 추락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 좀 나아지는 때도 생기더라. 그러니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마라.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슬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준비하고 갖고 놨던 것들이 일거에 물부품 되면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실망도 한다. 하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또 그 다음도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나와버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에 가까워지는 나이인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한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남들이 겪지도 않는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으로 형사고소건으로 5년의 시간을 지났다라고 얘기하면 변호사나 검사나 뭐 수사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견디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좀 기간이 좀 오래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왜냐 그 사이에 제 운도 되게 없게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이제 수사가 지연된 게 또 한 2년 3년 그리고 경찰서에 이제 조직 개편으로 제 담당 수사관이 또 바뀐 것도 여러 번 뭐 그 사이에 이제 담당 검사도 바뀌고 뭡니까 그 갑자기 용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검수완박이니 뭐니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다 보니까 또 이제 지연되고 늦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변한 것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경찰들의 업무가 되게 많이 가중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정치하는 놈들이 이제 제도도 개편하고 이제 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화도 많이 나죠.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뭘 얘기했냐. 검투세를 이제 유예 혹은 폐지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의 그 사모펀드 보유 내역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철저히 그러한 주장들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제 많은 이제 부정한 방법에 자본이득을 얻는 기득권들, 권력가들을 좀 이렇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한동훈 이제 국힘당 대표가 얘기했죠. 그 부분이 좀 잘 어필되고 잘 좀 알려져서 좀 시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무조건 한 당만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광주에 민주당 텃밭이죠. 저 사모펀드의 청구, 저 뭡니까? 부정비리와 토들의 그 막장이 난무하는 곳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이고 임금 체불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곳이 국민의힘이 텃밭으로 있는 대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민주당이 최고다, 국민의힘이 최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 지역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 시민들을 위하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지지해주고 일을 제대로 할 역할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면 무조건 되고 민주당이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이, 편중된 생각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내펼친다라고 하면 이재명도 쓰고 뭐 한동훈도 쓰고 조국도 쓰고 홍준표도 쓰고 뭡니까 유승민도 쓰고 안철수도 쓰고 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인물을 악마화하고 되게 폄하하는 건 우리네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살아가다 보면 별일 다 겪게 돼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희망찬 생각만 하지 말자. 항상 중도를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4년이 저에게는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는데 앞으로는 좀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